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세계에서 두 개의 회사만 보유하고 있는 SG제형의 절대강자 알테오젠의 매수 시점은 언제일까요? 이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이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년 전에 당기순이가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트레일링 PR은 없고요. 1년 뒤에 예상되는 당기순이가현재 주가를 비교하는 포워드 12M PR 같은 경우 184다. 그럼 향후에 실적 개선이 있을 것이다. 기관들이 예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수익률은 없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15.88이니까 제법 있죠. 주주연항에서 박순 제외 6인이 25.55니까 정상적인 어떤 지배구조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운영사별 보유연항 올해 3월달 기준으로 보면 삼성자산, 미래에셋자산, 에셋원자산이 10만 주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2008년도에 설립돼서 2014년도에 기술 특례로 코스닥에 들어왔는데요. 플랫폼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넥스 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 P가 있고 하이브로자임 기술까지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보시게 되면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20.3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고요. 당기순이익은 좀 81.6% 이익폭이 좀 줄어서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는 자본잉여금이 작년 올해 증가되었죠. 그래서 유증을 작년도 하고 올해도 하고 뭐 전환우선주 발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동금융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2천억대 초반 정도가 있으니까 단기 유동성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결손 상태가 134억 정도 누적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서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올해는 영업활동으로 돈이 안 들어왔고요. 투자활동에서 돈에 필요한 부분들은 대부분은 재무적으로 좀 조달을 했다 보시면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유동비율, 유보율은 높고요. 부채 비율은 9%로 상당히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봐야 될 것 같고요. RO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증 관련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플러스 상태로 좀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량 부담으로 좀 봐야 될 게 이제 전환 우선주가 작년도 연말에도 나왔고 올해 초에도 나왔죠. 그게 이제 올해 11월 달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들이 한 100만 주 이상이다. 이런 오버행 이슈가 있다. 이런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최대 주주인 이제 박순재 대표 같은 경우는 19.71%를 가지고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영화 감독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3학년 때인가요? 생물질 맨 뒤에 있는 DNA 이중나선 구조를 보고 생학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세대의 생학이 그 당시 유일하게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석사까지 하고 연구를 한 10년 정도 하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는 LG생명학에 들어가 있다가 그 뒤에 이제 부산에 주로 있는 이제 바이넥스 대표이사까지 하고 이런 어떤 이제 과거 전력이 있죠. 자, 이 회사에 또 체크하셔야 될 게 이제 탑업인 출자해 보시게 되면 알토스 바이오로직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기술 이전을 아알리아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이전하고 시리즈 A 이제 지분 투자도 좀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보시게 되면 지분 흐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에 이제 상장 이슈까지 있으니까 지분 가치의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기대감도 있습니다. IR 자료에 나와 있는 어떤 이 회사의 플랫폼 파이프라인 좀 살펴봐 드리면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이제 플랫폼이 많죠. 이 장점은 하나의 뭔가 플랫폼의 파이프라인이 안 좋아지면 회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보다 안정성이 있고, 또 단점은 뭐냐면 돈이 많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통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동사의 이제 그 박순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구만 하는 분이 아니라 사업에도 굉장히 좀 이제 뛰어난 스타일이 있어서 초기부터 공동이익 공유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이오시밀러 개발할 때도 브라질의 그 제약사들이 기술료를 주면서 비용들을 대면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아주 스마트한 어떤 경영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름 괜찮았다. 그래서 크게 보면 초기 했던 게 이제 이런 차별화된 바이오시밀러를 통해서 돈을 벌어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바이오 베타의 개념으로 롱액틴 바이오 베타라든지 ADC 쪽에 중점을 했죠.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이제 시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
요게 이제 2018년도부터 나와서 2019년도에 기술 이전, 작년도에도 기술 이전, 올해도 이제 뭐 인도 쪽에 1200억대 기술 수출하면서 요게 이제 시장에서 주가 상승의 원동력을 차지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롱액팅 바이오 베타. 롱액팅 하면 이제 효과를 오래 가게 하는 거죠.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성장 호르몬입니다. 보통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사람한테 성장 호르몬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에 3번씩 뭐 해야 된다. 뭐 그러면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연구를 한 게 여기에다 결합시키는 거죠.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신장에서 이제 걸러가지고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좀 크게 만드는 어떤 형태라 보는데 우리 몸 안에 알테오젠이 하는 것은 A1AT라고 하는 이 단백질이 있습니다. 요걸 이제 당화시켜 가지고요. 여기 이제 또 이제 이 단백질의 고유의 활성을 또 제거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양쪽에 다 붙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키워서 신장에서 못 걸리게 하면서 이제 방광기를 낮았던 부분을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루에 3번 할 거를 뭐 일주일에 1번 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이제 그 환자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한미약품의 랩 디스커버리라든지 이제 제넥신의 HY 뭐 플랫폼도 다 이런 어떤 부분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성장 호르몬 관련되는 부분에 국내에서 1B, 2A를 완성해서 글로벌 일상모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기가 활성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좀 이제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활성을 단백질 의약품의 활성을 유지시켜주고 여기에 또 면역 원성도 낮아야 문제가 없겠죠. 계속 또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걸 이제 넥스피라고 하는데 여기 원천 기술을 정혜신 박사가 개발했는데 이분은 부인입니다. 부인. 예. 근데 지금 이제 CSO로 계시죠. 자, 두 번째 이제 플랫폼 기술이 ADC입니다. ADC 하면 뭐 제일 유명한 게 레고캠 바이오죠. 셀트리온도 이제 뭐 이 부분에 지금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서 본래 셀트리온 연구소에서 이걸 하다가 지금은 이제 영국 쪽에 이제 뭐 기술 제휴도 하고 상당히 이제 유망하다고 봐야 되겠죠. 기전을 보게 되면 요게 항체입니다. 항체. 모식도를 보시게 되면 항체 이렇게 Y자로 되어 있는데 이 C 말단에다가 링크 기술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주사를 놓으면 타켓 하는데 갈 때까지 중간에 이렇게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지면 왜 달고 가는 게 이게 독성 물질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이제 달고 갑니다. 항암제에 이제 할 때는 요게 중간에 이제 되면 문제가 되겠죠. 이게 원체 독성이 강하니까. 그래서 원하는 오른쪽 그림 보면 이게 이제 암세포라고 하면 얘가 오는 거죠. 예, 항원 항체의 어떤 특이성으로 오면 이게 달고 오는 거죠. 이렇게 달고 와서 두 번째 이제 인터널리제이션은 이제 세포 내부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잘 들어가야 되겠죠. 들어가서 안쪽에서 이제 터트려 주는 거죠. 마치 뭐 유도탄 같이.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하이 이피션시하고 로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없이 독성을 달고 있는 것들을 달고 가서 굉장히 이제 위치적으로 스페시픽 타켓 딱 정한 데다가 때려주는 요게 상당히 기술력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접합시키는 약물의 개수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부분과 약물 주입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타켓에 도달하기 전까지 잘 붙어 있느냐. 요거 지금 이제 유방암 1상 투약 완료했기 때문에 요런 부분도 향후에 뭐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알테오젠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2018년도 이후부터 요게 이제 뭐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부분이다. 주가에서는 2018년 7월 달에 IB 제형을 S 제형으로 변환시켜주는 이 하이브로자임 테크놀로지를 개발해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이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2005년도에 이걸 개발하거든요. 그래서 특허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도메인을 좀 변경하면서 기존 특허를 회피해가지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이제 2개밖에 없습니다. 진입장벽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는 회사가 이제 로슈라든지 뭐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라든지 얀센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인데 왜 그러냐. 기존의 이제 바이오 의약품들이 특허가 만료가 되죠. 그러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들이 막 쳐들어오면 이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데 에버그린 전략을 쓰는데요. 첫 번째가 가격을 낮춰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계속 들어오면 가격 낮춰가지고는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적응증을 이제 달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또 이 제형을 바꾸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어떤 시점인데 2025년도까지 바이오 의약품의 만기들이 오는 게들이 계속 많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에는 SC 제형의 어떤 니즈가 계속 올라갑니다. 빅파마들의 입장에서. 본래 이제 우리 여러분이 약을 먹는다라고 하는 저분자 합물, 그러니까 케미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형 변경할 뭐 특별한 그 차이점이 없는데 이 바이오 의약품 같은 게 대부분 주사로 맞죠. 요게 이제 혈중에 어떤 그 빠르게 이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센데 이게 불편합니다. 정맥 주사라고 하는 게 닌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병원이 많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씩 가야 되고 비용도 엄청 비싸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시간도 뭐 몇 시간 누워 있어야 되고 비용도 이러다 보니까 이 양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요걸 이제 제형을 피하 주사는 이제 피부 아래에다가 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인슐린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에다가 이제 환자가 자기 직접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짧은 주사 기간, 뭐 5분 이내에 가능하고, 양도 작죠. 그러니까 이제 뭐 통증이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덜하고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인슐린 같이 그냥 이제 1세대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에는, 분자 구조가 그렇게 크지가 않는데, 항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달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피하 주사로 이제 전환되려고 하면, 크게 보면 이제 고농도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세포하고 조직 사이에 요 ECM이라고 해가지고 세포에 이제 이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 마치 빌딩의 외벽에 이제 시멘트라든지 철근이 있어야 이게 건물이 안 자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구조로 탄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혈액 중에 넣어 주려고 하면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 고분자 그 항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 물질에다가 뭘 섞어 줘 가지고 이걸 이제 통과하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이 무슨 말이냐면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게 엔자임이 이게 분해해 준다. 그 히알루론산을 히알루론산은 이제 단백질 형태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엘라스틴이라든지 콜라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형태로 이제 히알루론산이 있습니다. 요것을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분해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틈이 좀 생기면 그 틈으로 들어가는데 이 엘라스틴이나 이제 콜라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만약에 깨트려 보면 몸 자체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요걸로 일시적으로 구멍을 내 가지고 들어가는 그 기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게 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알테오젠이 DNA 변경과 이제 단백질 재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지금 허셉틴 SC의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개발 준비를 하고 있고, 기존의 어떤 그 제품보다는 열 안정성도 좀 증가를 되어서 면역 우선도 좀 낮춰 가지고 새로운 어떤 히알루로니다제 어떤 기술을 보였다. 이제 이런 형태가 있어서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은 거죠. 본래 이제 한 회사만 독점하고 있던 부분들이 경쟁 상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1조 6조원대 어떤 그 기술 수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도 4조 7조원대. 업프론트 이제 처음에 초기 계약금은 전체 금액보다는 작습니다만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도 지금 인도 바이오 기업에 1200억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거든요.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그래서 추가 지금 기술 이전을 위해서 8개 기업과 지금 협의 중이고, 올해 추가적으로 이제 에로 관련되는 부분이 2건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 2024년까지 이 항체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IV 제형에서 정맥 주사 형태에서 피하 주사의 어떤 전환이 모든 게 의무적으로 가야 될 상황은 아닙니다만 상당 폭의 어떤 부분들이 경쟁을 좀 유지하면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니즈가 상당히 있다라고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래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에서 브라질 쪽에 하던 부분들은 좀 중단을 한 상태고, 이 항반변성 아얄리아 관련되는 부분 되게 많이 하죠. 본래는 이게 물질 특허가 2020년 뭐 제형변경 2027년도에 있는데 요게 계속 이제 방어를 하면서 이 리제르논하고 바이엘이 하면서 이제 이 특허 만료가 계속 이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얄리아 임상이 1상을 종료하고 이제 3상을 언제 개시하느냐. 여기 시장 규모가 거의 8조 정도 나왔고 2025년도에는 10조 이상. 왜냐하면 노령 인구가 급견성하니까 항반이 이제 신경조직인데 이게 이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뭐 건성도 있고 습성도 있는데 이제 심하면 이제 실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령화사에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자회사죠. 이 알투스 바이오로직스에서 이제 글로벌 임상을 수행한다. 그래서 이 부분 그 기술 이전을 했고 600억짜리 이제 뭐 시리즈 A 투자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제는 사실 이제 2018년도 이후에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기존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베타 관련되는 부분들도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 자, 비교 대상인 할로자임의 그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 회사도 본래 보면 2005년도에 그 개발하기 전에는 주가 그렇게 대단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보시게 되면 주가가 뭐 1, 2달러 이 정도였거든요. 예. 이 당시에 뭐 주가가 1달러, 2달러 요렇게 하던 회사인데 그 이후로 2005년도 이후로 보시게 되면 뭐 지금 4, 50달러 예. 몇십 배가 올랐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보시게 되면 한 우리 돈으로 보면 한 6조 뭐 7조 이 정도 하는 거죠. 지금 알테오젠이 한 3조대 정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뭐 알테오젠도 이렇게 뭐 되지 못한다는 뭐 법이 없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 드리면 알테오젠의 이제 이런 흐름들이 2018년도부터 이제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중간에 뭐 무상증자도 있고 유증도 많이 하고 자본 조달도 많이 하고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올라갔어요. 본격적으로 확 이렇게 올라갔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코로나 영향도 있는 거죠. 병원을 못 가니까 SC 제형에 대한 어떤 니즈가 좀 간접적으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집에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최근에 이제 경구제, 흡입제, 코로나 치료제 니드가 올라간 거랑 좀 비슷한데, 자, 이런 어떤 부분과 더불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뭐 무중 반영해서 한 15만원대 본다면 최근에 뭐 거의 한 6만원대까지 빠졌다가 10만원 부근까지 좀 반등이 좀 나왔다가 지금 8만원대 중반이잖아요. 그래서 최고점 대비해서는 한 40% 이상이 빠진 상태죠. 거의 뭐 반토막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반등을 일정 부분 했다가 이제 했는데, 이 회사의 어떤 미래는 2025년도까지 장기적으로는 계속 SC의 니드가 올라가는 거고, 향후에 이제 하반기에도 기술 수주 관련되는 어떤 R&D 모멘텀이 여전히 있고요. 이거 말고도 기존의 ADC하고 이제 지속형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그 R&D 가치, 그 다음에 바이오시밀러 아열리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이 한다라고 하면 그냥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가격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에서 이제 중심 가격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의 중심 가격은 이제 10만원대 요런 가격이거든요. 자, 이 가격들이 이제 끊어지게 되면 한 7만원대 라인들, 그 다음에 이제 민라인에서는 이제 뭐 4만원대 이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 라인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했다가 이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기관들도 목표가는 뭐 12만원 이렇게 지금 리포트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 위로 갈 수 있는 어떤 흐름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은 계속 있고, 다만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들이 들어올 때는 좀 이제 들어왔다가
매도. 기관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오늘 바이오주들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셀트리온도 괜찮았고 개인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이제 가격 메리트들이 이제 있어지는 어떤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뭐 이 회사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뭐 한 7만원권 요런 어떤 정도에서는 매수를 할 때는 특별히 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11만원권 이상 10만원대 이상 정도를 하고 이 어떤 흐름이 나오려고 하면 대규모 어떤 기술 이전 관련되는 부분들이 히알루로니다제 관련되는 부분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이런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7만원대 정도를 매수권으로 좀 삼으셔가지고 어떤 매수 전략을 삼아 볼만하다. 그래서 그리고 비교 대상인 할로자임의 어떤 시총하고도 비교해 보시면 여기가 지금 한 3조 5천억 대죠. 과거에는 거의 한 5배 정도 차이가 났다가 지금은 한 2배 정도 수준이니까 싸다고 이제 뭐 할 수준까지는 아닌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근데 뭐 이 회사가 가려고 하는 어떤 부분에 본다면 충분히 포텐셜은 더 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는 보실만한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서 한번 챙겨 보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조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